자, 시장이 우중충한데 거기에 이제 뭐 변동성 종목을 들여다본다라는 것도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뭐 교육용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거래가 뭐 최상위로 형성돼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체는 아시아경제 쪽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이런 그 보도 자료 자체가 공정공시로 나와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공정공시라는 자체가 주가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특히 뭐 규정이 있죠. 2014년부터 해서는 이제 대주주의 담보대출 물량이 코스닥 소형주 쪽에서 저축은행 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일단 대주주 담보대출이 주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금융당국의 해석인 거고 2014년부터 해서는 대주주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공정 공시를 통해서 의무 공시화 해놨습니다. 공시를 안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대주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 보도자료가 2월 6일자인데요. 2월 6일 10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써놨거든요. 내용 자체를 보시면 매출 성장 270배를 견인할 이 뭐 장난치는 거야 뭐야? 매출을 270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실적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응? 거기다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보고서가 증권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3D 커버글라스 선도 기업 JNTC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뭐 저런 인터뷰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70배 성장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뭐 강력하게 뭐 자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좀 들여다봤다가 뭐 차익 실현도 또 손절도 했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 지금 주구장창 또 깨져 내려가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나서서 우리 회사 끝내줘요 하는 업체들 중에 좀 정상적인 기업들은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참조 사항은 될 수 있고 이걸 모멘텀으로 주가를 견인하고 있구나. 근데 이걸 모멘텀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쪽, 신고가를 내주는 쪽이 실체가 사실은 불분명해요.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1조 2천억까지 올라오고 7천원이었단 말이에요. 저점이. 뭐 7천원짜리인데 사상 최대치 고점 올라오면서 지금 1조 2천억. 7천원일 때는 4천억 원대 뭐 아주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유통 물량도 제한적이에요. 73%가 이제 대주주 물량이라서 그 물량이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번 달 들어서의 변동률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지금 보도 자료가 아닌 2월 달 보도 자료이긴 합니다만 3D 커버 글라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고 표현하나요? 그쪽에 이제 뭐 삼성전기라든가 또 이렇게 JNTC라든가 이런 쪽이 계속 부각이 된 거죠. 부각이 됐는데 하여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거는 없어요. 누적 수급이 뭐 기관 쪽에서 이제 일부 매수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기관 쪽의 수급도 고르게 포진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그 중간중간 들어왔던 부분이 한번 보시죠. 아주 큰 물량은 아니고 유통 물량이 작아서 이제 뭐 영향력이 일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때 뭐 기간이 조금 여기서부터 일부 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디서 들어왔네? 투신이 조금 들어왔었고 그 투신은 이번에 상한가 들어가고 급등이 나오니까 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못돼 먹은 애들이라는 거지. 저 사모펀드가 예전부터 있던 물량이겠죠. 사모펀드가 저 장내에서 저렇게 매수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2월 달부터 그런 보도자를 뿌려놓고 막말로 좀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결론은 진짜 운이 맞아 떨어져서 회사 입장에서는 운이 맞아 떨어져서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불거지고 삼성전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변동률이 확장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이다 보니 대주주가 이제 73%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고 뭐 상한가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모펀드에서 저렇게 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오늘 뭐 11% 등락이 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물량바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는 한 물량바지가 될 수 있다. 신고가가 나왔다고 해서 쭉 뻗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신고가에 그러면 형성이 돼 있었고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 이미.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그러면서 슈팅 날리면서 차익 실현하는 쪽은 막 잡아갖고 물량을 더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 차익 실현한 물량에 대해서 받아간 쪽은 이제 또 단기적으로 막 물량을 쏟아내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어찌됐든 간에 리스크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종목이다. 만약에 오늘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신다 할지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 그 기술적인 대처라는 부분은 사실상 별게 없어요. 분봉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려면 사실은 그 2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 터져줘야죠. 물론 이제 1,500만 주만 터져도 변동률은 나오겠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놓고 보시면 제가 이제 잠시 계산을 잘못했는데 그 계산 잘못하고 나서 뭐 못 쫓아갈 정도의 그 지금 변동률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기아가 잠시만요. 기아가 지금 굉장한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100만 주. 기아가 지금 잠시만요. 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놓고 봐야 되니까 하루에 12%씩 오른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갭상승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 거래량만큼 형성되지는 않아요. 앞부분에 600만 주 곱하기 7 혹은 600만 주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6, 7, 42, 400만 주. 400만 주의 변동성의 기준 여기서 더 월등히 볼 수 있을까? 일단 현대차 매수사인 나갔기 때문에요. 그대로 놓고 보고 5MA, 20MA 거래 넘겼기 때문에 주간 단위에서 뭐 내일 이후에도 더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JNTC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그 개장 초에 거래가 가장 실려 있었기 때문에 또 최근 그 4월 8일 날 상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 상한가 들어갈 때 검색기에 포착이 돼 있었죠. 검색기 포착이 돼 있었고 4월 8일 날 그 원고 보시면 JNTC 오늘 원고에 가지고 나갈 겁니다. 가지고 나가서 4월 8일자 상한가 들어갈 때 검색기 포착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JNTC가 이제 그날 같은 경우에도 캡처 한 개 17.54고 캡처 한 개 실질적으로는 더 밑에서 포착이 됐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그 4월 8일 기준에 상한가 들어간 1조짜리 종목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뭐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서 들여다 볼 거예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움직일지. 그래서 그 기준 거래량을 좀 잡아드릴 거고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되고 꺾이는 순간 좀 많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꺾이는 순간. 이렇게 해서 보시면 4월 8일 날 엔캠 그리고 JNTC 여기 있네요. 17.54인데 실질적으로 검색에 포착된 거는 19,800원, 19,500원, 800원 그 사이 19,600원. 그렇게 해서 19,570원 기준으로 한다면 14% 들어 올려진 거고, 그리고 이제 눌렸다가 지금 이제 다시 흐름 나오는 거고. 그 매수사인까지 낼까를 지금 하여간에 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낸다면 고점을 뚫을 때, 그리고 이제 눌림목. 아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포트 전략 꾸려드릴 때 설정해드렸던 범위가 얼마? 21,500원 전후에서 편입을 하고 손절은 21,000원 정도면 말 그대로 깜깜이죠. 그냥 묻지마 매매인 거지 사실은. 묻지마 매매에서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 정도 범위면 뭐 무난하겠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을 23,300원에 매수를 했었죠. 26,600원에 26,600원에 매수 한번 더 내고 나머지 이어가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편입이 중요한 거예요. 뭐 JNTC 지금 사서 뭐 상한가 바라고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아서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는 아름아름 움직이더라도 이번에 이제 2기 메타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기아 또 오늘 같은 날 한국전력 이런 쪽의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쪽에서 1, 2%, 2, 3%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가져가는 게 오히려 그게 실질적인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자는 지금 이제 한국전력부터 발송을 했고요. 기아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당연히 IT. 그래서 일단은 뭐 메타방 기준의 메타방 종목 먼저 설정을 잡아놓고 전체 설명은 이제 JNTC 쪽에 설명을 할 텐데 지금 거래가 없이 가격 반발력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뭐 서두르시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해드린 뭐 21,000원이라든가 25,000원이라든가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25,000원의 기준은 이제 아까 뭐 조금 전에 지금 21,600원이든 또 21,800원 움직일 때 뭐 그렇게 움직이면은 야 한 번만 툭 건드려주면 곧 좀 뚫을 것 같고 그잖아요. 한 번만 툭 건드려주면 막 곧 좀 뚫을 것 같고 날아갈 것 같고 일단 어찌됐든 이 상태에서 거래가 수급이 이제 그 IMC라는 쪽은 저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빈도 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 고빈도 거래를 단행하는 쪽이 JNTC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해칭 물량이 들어오고 나갈 이유가 없죠. 주식 선물이 발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활성화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ETF 상품이 지금 막 팔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ELS가 발행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IMC는 기계적으로 IMC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매도 거의 그냥 뭐 틱치기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거래를 수반시키고 요런 따라붙는 곳에서 뭐 5% 10%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매수매도인 거예요. 계속 매수매도 하면서 올라갈 때 뭐 일부 수익 내고 내려올 때 이제 뭐 손실. 그럼 매도세까지 감안해서의 그 거래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거래를 해서 거의 수익을 내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금융당국은 이걸 불법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쪽들의 소송을 걸어서 지금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메릴린치 창구가 이제 그런 흐름이 없어졌는데 뭐 IMC가 이렇게 이제 또 들어오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선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 시장 교란으로 보고 고빈도 거래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금융당국이 일단 어쨌든 설정을 했어요. 결론은 저들이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개장 초에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먼저 터진 거고 그 다음 갭상승 이후에 흐름에서 거래를 실질적으로 요란하게 이제 터뜨려주고 9시 반 이후에 그래서 우리도 9시 반 이후에 들여다본 게 5분봉의 첫 번째 양봉, 두 번째 양봉. 근데 저 거래량은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얼마요? 100만 주, 70만 주. 100만 주 그리고 70만 주. 저 거래량이 100만 주씩 터져줘야만 신고가를 내더라도 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뭐 신고가 내더라도 내고 뭐 양봉이 아닌 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한다. 그래서 난 들어가겠다. 그 기준이 잡히려고 해도 7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지. 70만 주. 그리고 이제 21,000원 잡아놓은 거는 그냥 명목 가격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거래가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 계속 거래가 없는데 이제 하방을 잡아주면 뭐 땡큐한데 하방을 못 잡아줘서 만약에 2만 원까지 미끄러져 내려온다라고 2만 1,000원까지 그러면 이제
2만 1,000원에 편입을 하고 뭐 2만 500원에 난 손절해야지. 이 정도의 기준점 설정하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보도자료 가지고 이게요 끝내주고요. 저게요 어쩌고요. 그건 회사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아까 보신 것처럼 사모펀드에서 거의 뭐 200만 주 가까이 팔아먹었잖아요. 3% 4%뭐 이런 물량 3%든 말장난 해놓고 2월 달에 그게 겹쳐져서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내용까지 하이닉스 지금 1.1%로 낙폭 좀 줄입니다. 삼성전자도 82,500원이면 삼성전자 매수세를 낼 거예요. 니케이가 2% 수준에서 0.98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IT 쪽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좀 볼 수 있어요. 낙폭은 좀 확장돼 있었지만 그래서 오후장에 차분하게 이제 대처를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NTC는 뭐 내용을 뭐 길게 많이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거래량 기준은 70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확장이 되려면 70만 주, 그다음 100만 주. 최소 범위는 이제 뭐 시간이 흘러갔을 때 주가는 거래가 없이 계속 눌려지고 뭐 2만 1,000원이 왔다. 예를 들어서 또 2만 1,000원 밑으로도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 기준에서는 7호 35, 35만 주, 30만 주, 35만 주만 형성돼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가격대 수준까지는 형성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거래가 또 터져야지 이렇게. 최소 마감 때까지 최소 1,500만 주 이상 터질 거 아닙니까? 그 거래가 1,500만 주, 2,000만 주가 유지돼야 돼요.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얘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얘 기준에 지금 27%가 유통 물량이라고 했을 때 대주주 지분 74%에서 예를 들어서 27% 곱하기 5,780만 주예요. 그러면은 유통 물량이 1,500만 주인데 지금 거래가 1,000만 주고 마감 때까지는 1,500만 주야.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러면 이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 오늘도 터지고 내일도 터지고 모레도 터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터지면 뭐 내일 한 번 더 터질 수는 있더라도 그 수준이 그게 연속성을 계속 가기가 힘들어요.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통 물량이 1,560만 주짜리인데 공식적으로 대주주한테 물량 물려서 뺑뺑이 돌릴 수도 없고 저렇게 눈에 보이게 IMC라는 창구에서 그냥 매수매도 뺑뺑이를 돌리는데 걔가 어느 순간 또 뺑뺑이도 안 돌리고 멈추면 거래도 없어. 그럼 거래 없는 순간 이제 질질질질 흘러내려오다가 단타치로 들어왔던 물량도 손절도 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그러면 이제 거래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 5분봉이든 1분봉이든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일주 월봉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거래가 없이 둔화되는 순간 이거는 일단 끝났다. 그럼 여기서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터지는 순간 얘는 고점을 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요? 장님 뭐라고 표현해야 돼? 다 까먹었네 나도. 그냥 결론은 요 기준에서 꼭 들어간다 싶으면 우리가 그래서 기술적으로 기준 잡아놓은 게 직전 저점이 이탈되면 정리한다 이걸 잡아놨거든요. 근데 21,500원 정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편입이 된다면 21,000원의 기준을 잡으면 직전 저점 이탈되고 밑에 이제 21,000원의 매수 전량이 있겠죠. 그럼 그것이 이탈되는 순간 또 혹은 그것을 내가 물량이 좀 많다 그러면 내가 이탈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탈되는 순간 나는 정리할 데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2.5% 손절을 잡고 위로는 뚫리면 뭐 확장 범위를 좀 더 윗방향으로 볼 수 있으니 그 정도. 별다른 뭐 어떤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대주주가 73%고 유통 물량이 다소 제한적인데 그런데 주가들을 올려놓고 난 이후에 사모펀드 쪽에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 물량을 던졌더라. 그게 이제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도 뭐 다 해먹었어 끝났어 이건 아니겠죠. 뭐 더 진행될 수도 있을 수 있고 대주주가 뭐 겁이 없이 막 그냥 막 나도 제2의 금양을 만들어 볼 거야. 겁도 없이 그럴 수도 있고. 지금에 보면 이제 중립적인 범위에 기술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자락이 없어요. 없고 영선 위쪽에 이제 주가 올라와 있으니까
크로스를 살짝 내고 있는데 거래가 없으니 신뢰가 없다. 거래는 무조건 터져야 된다. 거래가 터지지 않는 변동성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흐름을 놓고 보실 때 편입의 기준을 놓고 만약에 보신다면은 요자락의 편입의 기준에 마지노선은 요 기준이 마지노선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지금 고점 돌파하면 들어갈 거예요. 뭐 그것도 상관없어요. 고점 돌파해도 상승률이 우리가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최대폭의 15%. 시가총액은 최하위인데 거래대금이 지금 최상위로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 어찌 보면 내용도 없어. 내용도 없는데 운전하는 제가 이제 갈등을 해서 2% 정도 수준의 뭐 매수 사인을 드릴지 아니면 1%만 딱 드리고 손절 얼마 딱 드릴지 그거는 이제 고민 중인데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를 매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솔직히 있어요. 있어도 뭐 수익이 날 수만 있다면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문자를 못 드리는 이유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JNTC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정도 설명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뭐 한 1, 2% 들어가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중 확대가 아니라 뭐 손절 범위 좀 잘 설정하시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만약에 지금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21,000원이 이탈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훅 던지면. 아, 그러면 이거 피곤한 거야. 들어가자마자 매도 막 그러면서 문자 보내 그러면 정상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왜 이런 정신없는 문자가 오지? 그렇지 않아도 막 현대차 막 한국전력 막 문자만 와가지고 짜증스러운데 장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기준점도 우리가 해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원체 거래가 여기서 빵 터져서 그렇지,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OMA, 20MA 거래량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보실 때에는 O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뭐가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거래를 수반하고 장대 양봉의 기준인데 이게 이제 스타트가 되느냐? 나 제대로 만져볼 거야. 해서 이게 스타트가 되느냐? 근데 유통 물량이 너무 없어요. 유통 물량이 있어야 뭐 장난을 치든 뭐를 하든 하지. 1,500만 주씩 맨날 어떻게 터뜨리냐고. 뺑뺑이 돌려서 그러면 금융당국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월봉 기준에 아찔한 부분이 있죠. 보실 때도 그 비중은 1%, 2%도 무리다. 1% 들어가서 21,500원에 들어가셔서 고점 한번 설정을 잡아보시고 미끄러지면 자동 매도 기준 로스컵 범위 설정해 놓으시고 21,000원 이탈 시 뭐 매도라든가 그렇게 잡으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도 손절을 했는데 또 움직임이 나와 바닥 찍고 그럼 또 쫓아가서 또 매도 기준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도 이제 어마어마한데 월요일 거래가 나쁘지 않아서 이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죠. 나중에. 됐죠? 4월 8일날 상한가 가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일부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의 중요성 보시고 최소 범위를 1,500만 주 최소 범위입니다. 2천만 주 터져야 돼 무조건. 신고가 랠리에서 그리고 최소 진짜 1,000만 주가 안 터진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래 계산을. 1,000만 주가 안 터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1,000만 주가 터져요 안 터져요? 오늘은 무조건 1,500만 주 넘기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미끄러지고 거래가 아무리 둔화돼도 그래도 1,500만 주는 실린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습니다. 거래가 터져서 앞부분 고점 넘기면 75만 주, 100만 주 터지면서 고점을 넘긴다. 혹은 눌려져서 지금 가격이면 뭐 지금 가격의 편입 이후에 지금 가격 편입 이후에 나는 흐름을
놓고 보겠다. 지금 가격 편입 이후에 손절 범위를 잡고 나는 대처하겠다. 그렇다면 뭐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21,500원에서 손실은 한 3% 수수료까지 뭐 매도세까지 3%로 잡고 수익은 만약에 이제 슈팅이 나온다. 그럼 22,200원 뚫리면 거래는 뭐 빵 터지겠죠 또. 그렇게 되면은 뭐 23,000원, 4,000원, 5,000원까지도.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좀 어찌 보면 뭐 섹시하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한 그 전략 기준이 됐는데 시장 그나마도 하이닉스 조금씩 돌리니까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보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오히려 뭐 주력주인 한국전력 오래간만에 매수가 나갔고 2차례 나갔고 그리고 자동차 쪽 뭐 오늘 기아가 좀 더 강한데 그쪽 집중하고요. 나머지 변동성 매매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쪽 위주에서 들여다보는 전략으로.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셔서 유튜브에서 영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VVIP 방으로 오셔서 그렇게 이제 설명 들으시고 대처하는 쪽으로 설정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급해하실 필요 없이 포트폴리오 구성만 제대로만 해놓으셔도 지금 장에서는 충분한 수익 범위가 창출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